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입시 강사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일타 수학 강사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우진님의 영상이었는데 이분이 스탠포드대 수학과를 나온 분이죠. 근데 보니까 중3 겨울방학 내내 하루 종일 책만 읽었는데 국어와 영어 책을 한 200여 권 정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개학날 아침에 이제 아빠가 보는 신문을 이렇게 한번 쑥 보는데 한 문단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그렇지, 그 속독을 하는 능력이 생겼구나, 전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단순히 속독만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문해력과 어휘력이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이 빠르고 쉬워진 거고요. 그 초등기간 내내 가장 의미 있는 것, 그 어떤 선행보다 중요한 것, 그 독서의 가치에 대해 여러 번 사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독서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 동기부여 영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가요? 그 책 읽는 걸 힘들어하나요? 아니죠. 그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학습이 잘 안 될 때 차라리 책이나 읽자 하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왜냐면 책은 그 공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쉬는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되려면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데 한 권을 100번 읽어서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수십 권을 읽어서 어느 지점에서 훅 빠져드는 아이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가 읽어준 어떤 책 한 권에 꽂혀서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계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동기부여는 뭔가에 꽂히거나 아니면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의지가 샘솟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 어른이 책에 빠지거나 뭔가 꽂히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가 이렇게 되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책이 재밌네? 진짜 감동적이네? 또는 너무 좋네?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아이는 알아서 책을 읽게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책이 진짜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그 어려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책이 좋다는 건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독서의 중요성을 딱 3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독서는 뇌를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흔히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IQ는 어느 정도는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뇌는 후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뇌의 크기보다 뇌의 신경망의 밀도가 지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를 하면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연결망, 시내스가 견고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뇌가 독서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타고난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읽는 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후성 유전적 기반의 변화입니다. 특히 그 초등의 뇌는 평생의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 발전을 거듭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의 뇌를 결정적인 시기의 뇌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독서는 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초등 시기의 뇌가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해력이 뛰어나져서 학습 성과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 몇 년째 사실 문해력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문자, 글 해석 능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좋아지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죠. 계속 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글을 파악하는 능력, 속독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이 뭔지,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고, 이건 독해 문제를 풀 때 또 글을 쓸 때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독서 능력에 따른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 해석 능력에만 그치지 않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함께 해박한 지식 체계를 갖게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 뇌는 신기하게 조금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글로 읽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한 것처럼 뇌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력을 잘 갖추려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하나는 직접 경험을 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접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체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은 더 그렇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뇌는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접 경험한 것까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뛰어나집니다. 이건 비단 공부뿐 아니라 일상이나 진로 등 다양한 활동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초등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독서는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공부는 잘 못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제대로 독서가 깊이 있게 잘 안 되었거나 또는 더 쌓아야 하거나 당장 시험이나 실전 스킬이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스킬을 요령 같은 거를 터득하면 금방 또 잘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법만 어느 정도 이제 익히면 독서 많이 하는 친구는 금세 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독서의 중요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 이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미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책은 읽긴 하는데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성인의 절반 정도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권도 말이죠. 이 결과에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심지어 오디오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해도 1년에 한 권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마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성인분들 역시 그 책 자체가 전혀 흥미롭지 않고 그 가치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읽지 않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읽기는 하고 싶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하고요. 책에 재미를 붙이려면 책과 관련된 온갖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아이에게 진한 감동을 사실 주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가 부모가 아닌 친구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만나는 그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책의 재미를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니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초등의 시기, 뇌의 결정적인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하게 하고 싶다면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 그 중에서도 또 안타깝게도 엄마로부터 초등기간 동안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그러려면 엄마가 일단 책의 재미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이 시기는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도 책을 읽어야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책들은 저희 아이가 사실 슬퍼서 울었거나 재미있어서 깔깔거렸거나 또 자꾸만 여러 번 읽고 싶어 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자, 이렇게 10권 정도의 책으로부터 온전히 감동을 받으면, 즉 감정을 크게 동요할 만한 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책은 그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그려보기도 했고요. 또 책에 나오는 인물을 클레이 같은 걸로 다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역할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연극처럼 하기도 했고, 또 책을 읽고 해당 내용의 공연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수십 번 다른 느낌으로 계속 읽어둔 책도 있고요. 또 같이 읽으면서 아이나 제가 함께 눈이 빨개질 정도로 엉엉 울면서 읽었던 그런 책도 있습니다. 또 책에 나오는 역사적인 장소들까지 일일이 찾아가 본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함께 글자를 읽었다기보다는 온전히 사실 아이와 추억을 쌓았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그 문해력은 책의 재미에 완전히 빠지고 수많은 책을 읽게 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 전에 책에 빠지게 하는 것,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재밌어 할 만한 책을 찾는 노력을 무수히 해야 하는데요. 어릴 때 동화책 중에 어떤 걸 좋아했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뭘 좋아했지? 그 취미나 관심사, 그 어떤 거라도 찾아내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에 맞는 책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등 저학년에는 많이 읽어주다 보면 그 중에 아이가 더 듣고 싶어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아이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또 고학년이 되면 좋아하는 시리즈물이나 작가의 책을 사달라고 하고 또 출간을 기다리게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세요. 아주 오래되었지만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감동받게 하려고 행복해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연애할 때처럼 새로운 이벤트들을 통해서 계속 감동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아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이 경우도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책을 즐겁게 느끼게 어느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데려가거나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하도록 아이에게 사탕을 먹으면서 책을 읽어주거나 맛있는 쿠키를 옆에다 두고 책을 읽게 한다거나 또는 샤워하고 막 나왔을 때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책을 읽게 한다거나 어쨌든 행복한 분위기여야 합니다. 행복한 상황이면 당연히 책에 더 빨리 빠져들 수 있습니다. 책에 온전히 젖어들 때까지는 독서할 때 가장 행복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하면 더 빨리 책에 빠져들게 됩니다. 앞으로 독서하는 친구들이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유튜브를 접하는 시기가 초등 저학년, 미취학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책이 스마트폰 게임과 경쟁을 해야 한다니 정말 독서의 방해가 너무너무 많고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아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책 읽는 아이는 앞서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독서의 아주 유익한 가치를 꼭 기억해 두시고 나와 아이가 책의 재미를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좋은 추억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독서하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미래에 무엇이든 아이는 할 수 있습니다.